예, 2교시 계속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느낌 알기. 자, 2교시에는 이제 왜 느낌을 알아야 되는지 필요성을 이해하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 이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을 때 이 느낌을 잘 알아차릴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 느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 이제 사람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뭐 감정의 동물이다 이런 말 하죠. 감정의 동물이라고 할 만큼 이 느낌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좋은 걸 하고 자기 싫은 걸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떤 느낌은 의욕을 넘치게 하도록 하고 어떤 느낌은 의욕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주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의욕을 막 일으키는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은 활발하고 의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거고요. 이 느낌이 주로 의욕이 꺾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제 그 웬만해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마지못해 사는 듯이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주로 갖게 되는 그 이 느낌이 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을 느낌이 결정한다. 사실 행복이나 불행이나 하는 그것 자체도 느낌이죠. 자, 그럼 이런 중요한 이 느낌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 느낌을 알아가는 요령. 우리 경험상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때 느낌을 잘 느끼는가? 막 바쁘고 정신없을 때 그때 잘 느끼나요? 아니죠. 막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막 지나가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머리에 꽉 차 있을 때, 그럴 때는 느낌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아주 미세한 느낌, 아주 작은 그런 느낌이나 굉장히 강력한 느낌,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대로 느끼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도로 일어나는 그 느낌을 우리가 주로 알고요. 아주 미세하거나 아주 큰 느낌은 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자식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거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그때 슬픔 같은 거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오히려 먹먹합니다. 굉장히 큰 슬픔이라서 오히려 제대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느낌, 큰 느낌을 잘 못 느낀다는 거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아주 뭐 작은 느낌들은 이건 잘 살펴보지 않으면 또 잘 모르고요. 그래서 근데 뭐 아주 작은 느낌이라 하더라도 또 큰 느낌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 행동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제대로 잘 알아차리면 좋을 텐데 이걸 잘 알아차리는 요령이 있을까요? 있죠. 예. 근데 그걸 이제 본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느낌을 알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느낌을 알게 되었을 때 기대 효과. 참 이게 실제로 해보면요, 신기하게도 이 느낌이라는 것이 이걸 알아차리면요, 느낌을 알면은 그럼 희한하게 이 느낌에서 벗어나요. 근데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느낌에서 못 벗어납니다. 느낌에 빠져가지고 이 좋거나 나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요. 그러니까 느낌을 알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고 느낌을 모르면 그것에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느낌을 알면 내가 이 느낌이 좋아, 내가 계속 가질래 하는 거를 계속 지속할 수 있고요. 이 느낌은 좀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느낌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마음이가 뭘 하고 있냐면 청진기입니다. 청진기를 딱 마음에 대고 내 느낌이 지금 내 마음이 즐거운가 괴로운가 또는 그저 그런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알아보고 이렇구나 하고 느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근데 느낌이라는 것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항상 느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살펴보지 않으면 일어나는 느낌을 알지 못하고 느낌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 느낌에 지배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느낌을 쫙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느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이제 그 한자로 한문으로 얘기하면 고, 락, 그리고 불고불락 또는 사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락사, 이렇게 괴롭거나 즐겁거나 또는 이도저도 아닌. 자, 먼저 즐거운 느낌, 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 마음에 맞을 때 그렇습니다. 괴로움은요, 마음에 맞지 않을 때. 그럼 무덤덤함은 마음을 모를 때, 그럴 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기쁨, 설렘, 안심, 후련함, 짜릿함, 이런 것들 주로 긍정적인 느낌들이죠. 예, 내 마음에 맞는, 내가 좋아할 만한 그런 느낌들이에요. 이게 좋아하는 느낌. 다음에 싫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거는 슬픔, 긴장감, 불안, 답답함, 지루함. 이 외에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이것이 고의 느낌인지 락의 느낌인지, 그러니까 괴로운 느낌인지 즐거운 느낌인지, 이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알 때도 있지만 실제로 내 느낌을 이렇게 관찰해 보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는 건 애매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느끼실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덤덤한 느낌, 마음을 모를 때 일어나는 뭔가 불확실하고 막연하고 밋밋하고 심심하고 그냥 멍한 상태. 그래서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뭐 그저 그래요. 이렇게 답하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느낌을 이제 그대로 아는 요령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 그림을 잘 이해해 보세요. 실제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을 한다 쭉 하면서 체험을 해가는 것이 우리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체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공부를 쭉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느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멈추고 바라보기. 잠깐 멈추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떻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요 체험하는 거, 어떤 느낌이 체험되죠. 느낌이 체험되는데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낌, 즐겁거나 괴롭거나 또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들을 체험하는 것, 이 부분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것, 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 아, 슬퍼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체험, 느낌과 바라봄, 이것을 나누고 어디에 힘을 실냐 하면 바라보는데, 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그 마음 찾기에서 숨쉬기, 모으기, 알아차리기, 그 다음에 깨어있기, 꿰뚫어보기, 이 과정이요. 이게 체험의 중심을 둘 때 될까요? 아니죠. 숨을 이렇게 쉬면서 어떻게 쉬고 있는지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거, 의식하고 있는 데서, 즉 바라보고 있는데 포인트를 맞출 때 꿰뚫어보기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데 힘을 실을 일이다. 이것이 이제 마음을 다루는데, 느낌을 그대로 알아가는데 아주 요긴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그것이 괴로운 느낌이든 즐거운 느낌이든 또는 막막한 어떤 느낌이든 간에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살짝 떨어져서 차분히, 이걸 이제 한자말로 관조한다 그래요. 관조. 차분히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알아야 느낌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고 알아차리는 연습, 이것을 자꾸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느낌을 알 때, 느낌을 알아갈 때 이때 주의할 점, 이게 처음부터 관심 가진다고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펴보면 좀 막연하고 좀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을 알아가려고 이렇게 바라보는 쪽으로 자꾸 하더라도 그냥 막연해요. 그냥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잘 안 보여요. 잘 안 잡혀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실루엣이 보이고 계속 바라봤을 때 이제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연하던 느낌들이 차츰차츰 실감나고 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하고 미세한 느낌들이 이제 차츰차츰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이런 뭐 마음 찾기나 뭐 이런 데 별로 관심 안 가지고 살 때는 뭐 별 그거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뭐 마음 찾기를 하고 막 해가지고 보고 막 해서 마음에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게 내 마음 편하려고 시작한 공부인데 오히려 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더 복잡하고 더 괴로워지더라.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고비가 온 것 뿐이에요. 자, 이게 어떤 고비냐면요.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어두운 공간에서요. 어두운 공간에서 보면 아무것도 뭐 안 보이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창틀을 통해서 이렇게 거기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온다. 햇살이 창틈으로 이렇게 쫙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보여요? 막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이거는 깜깜할 때 없었던 먼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다만 어두워서 빛이 없어서 못 봤던 건데 이제 햇살이 들어오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 느낌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 복잡한 느낌들이 막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햇살이 들어오면서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보이듯이 그렇게 세상 보이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고비가 왔을 때 이렇게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느낌을 발견하고 이럴 때 아, 내가 느낌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거는 나한테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몰랐다가 새로 알게 되는 거야. 발견하는 거야,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발견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고비를 넘어서 바라보기를 계속하면 동시에 어떤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그대로 여러 가지 느낌을 별 어려움 없이 다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요, 이렇게 비유를 들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운전들 해보셨나요? 이제 저도 제가 40 넘어서 면허를 땄는데요. 초보 때 어떻습니까? 초보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운전이 좀 익숙해지면 어때요? 막 다른 거 뭐 다 하면서도 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운전하면서 아기 기저귀도 갈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능숙해집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운전을 계속하면서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면서 여유를 갖게 되고 처음에는 그냥 그 하나도 제대로 뭐 앞을 살피는 것도 제대로 못하던 그런 것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것처럼 이 바라보기라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요. 이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커지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동시에 두고도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느낌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기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능력을 계속 기르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분석하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느낌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워집니다. 평가, 비난, 분석 이건 다 생각들이죠. 에너지가 머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가슴으로 그대로 느낀다.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제대로 느낌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자, 가만히 차분히 심호흡을 하시면서 잠깐 쉬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가만히 뭐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뭐 바쁘신 분은 3분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만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어떤 느낌이 있는지 그거를 쭉 관찰해 보세요.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쭉 해서 그 일어나는 그런 느낌들, 그걸 이제 쭉 적어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적어보면 그 중에는 즐거움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고 괴로움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고 그전 무덤덤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느낌, 이거를 잘 알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 하면은, 그걸 알고 있으면은 확 그 느낌에 빠져들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리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느낌에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뭐 마음이 제멋대로 흔들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죠. 그래서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그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숨을 가다듬고 계속 숨에 집중하면서 살피면 느낌을 그대로 알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느낌을 계속 살피고 지켜보면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그냥 뭐 어떻게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그 느낌을 잡으려고 하거나 밀쳐내려고는 하지 않고 일어나는 느낌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가만 바라보면, 다만 바라보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맑은 개울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물을 들여다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을 이렇게 쫙 들여다보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물하고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가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차츰차츰 보여요. 이 바닥에 있는 돌, 모래 이런 것들이 처음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고 물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들도 보이고요. 또 이렇게 물결, 물의 흐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게 아주 실감나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보이고 자세히 느껴지면서 가만 보면 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져 있습니다. 다만 바라보면 자세히 보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 느낌은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느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뤄가는, 마음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첫걸음이다, 첫 발자국이다 하는 겁니다. 항상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느낌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느낌에 끌려가서 느낌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놀아나는, 그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것들을 멈출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일어나는 느낌을 평가하거나 또는 비난하거나 또 분석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쓰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알아차리면서, 느끼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좋은 요령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건데요. 이건 일상생활 속에서도 명심하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느낌 알기가 꼭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 살피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앉아서도 하지만 뭐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또는 걸어 다니면서도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 화장실에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느낌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느낌이 일어나는 이것이 나의 삶의 체험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진행되어오는 과정 속에서 이걸 그냥 흘러가도록 냅두지 않고 지금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고 계속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체험, 느낌과 바라봄. 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춘다? 바라보는 데 포인트를 맞춘다. 생각에 포인트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보는 데 힘을 실을 줄 아는 거. 요 요령은 이제 마음 찾기 요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가는 것이 마음을 찾는 요령이 되겠지 않지만 동시에 마음을 다루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원리가 됩니다. 자, 느낌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2교시를 다뤄봤고요. 좀 더 있네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느낌을 알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오히려 잠시 더 일시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 이건 왜 그러냐. 여태까지 내가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해서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그냥 냅둬서 모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해 가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 속에 있는 그 먼지들을 모르고 있다가 빛이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 마음에 빛을 비추니까 안 보이던 이런 마음들이 보이고 해서 처음에는 이게 막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막 그러지만 계속 놔두고 바라보기를 정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내 마음도 점점 커지면서 그걸 그대로 담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혼란 속에서도 계속 느낌 바라보기를 하게 되면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마음을 동시에 받아들이면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느낌 알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3교시에 이제 이것과 이어서 받아들이기라는 주제를 공부해 보겠습니다.